미안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수녀님이 과거의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하나의 출생을 둘러싼 비밀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혜성그룹 회장의 사무실은 늘 고요하고 그 고요함 속에는 묵직한 위압감이 감돌았습니다. 신여진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문이 열리며 황진구가 들어섰습니다. 정돈된 수트와 단호한 얼굴이 그의 마음속 고민을 숨기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황진구는 신여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구하나 씨의 과거를 좀 더 조사해보는 게 어떨까요? 신여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왜? 지금 와서 그 아이의 과거를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건데? 황진구는 신여진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단호하지만 조심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만약 구하나 씨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그 과거를 공개하려는 일이 생긴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하나 씨를 보호하려면 미리 대비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여진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진구야, 나는 이미 결심했어. 구하나를 유진이처럼 생각하기로. 그 아이가 내 딸인지 아닌지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난 지금이 좋아. 굳이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아.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외부의 위협입니다. 누군가가 구하나 씨를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구하나 씨에게도 회장님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여진은 황진구를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이어진 후 신여진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런 준비라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황 사장이 알아서 해. 필요하다면 더 큰 지원도 아끼지 않을게. 황진구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황진구가 사무실을 나서려 하자 신여진이 그를 불렀습니다. 진구야. 황진구는 멈춰서서 신여진을 돌아보았습니다. 네, 회장님. 구하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아이가 알 필요 없는 이야기야. 알겠습니다. 구하나 씨에게는 절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황진구는 사무실 문을 닫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구하나의 과거를 조사한다는 것이 정당한 선택인지 아니면 구하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인지 끝없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황진구는 문득 자신이 구하나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복도의 끝에 서서 중얼거린 황진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구하나 씨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맞는 일이야. 혜성그룹 회장의 저택 앞에 구하나와 은총이가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열리며 드러난 거대한 저택과 넓은 정원은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은총이는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습니다. 이모, 여기서 우리 진짜로 살아요? 꿈 같다. 은총이의 목소리가 정원을 울리자 신여진이 저택문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갈한 옷차림에 단호한 눈빛을 한 신여진은 먼 발치에서도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입가에 맴도는 미소가 그녀의 기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다. 은총이는 구하나의 손을 놓자마자 신여진에게 달려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여기서 살아요, 맞죠? 신여진은 은총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우리 은총이 방도 준비했으니 마음껏 구경해보렴. 구하나는 신여진 앞에서 잠시 주저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뢰를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저와 은총이까지. 신여진은 손을 들어 구하나의 말을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필요 없다. 너희는 이제 이 집의 가족이다. 마음 편히 있어. 집안은 고요했지만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구하나와 은총이는 안내를 받아 각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총이의 방은 밝은 커튼과 귀여운 장난감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침대 위로 뛰어올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모, 여기 너무 좋아요. 나 여기서 살 거예요. 은총이의 환호에 구하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여진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은총이를 정말 잘 키웠구나. 아이가 밝고 건강해 보여서 보기 좋다. 구하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은총이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사 중 신여진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집에서 생활하는 건 어때? 구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저와 은총이에게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여진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익숙해지는 게 좋겠지. 며칠이 지나면서 신여진과 구하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신여진은 은총이를 돌보는 구하나의 모습에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구하나의 말투, 태도, 모든 행동이 신여진의 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서재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어느 날 신여진은 조용히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구하나는 서툰 손길로 찻잔을 닦으며 은총이와 함께 있었던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여진은 그 순간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어. 구하나라면 내 딸이어도 괜찮아. 그러나 신여진은 이 마음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하나야. 네, 회장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여진은 구하나를 위해 마음속 다짐을 반복했습니다. 구하나가 가짜 유진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구하나조차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의 마음속에서는 구하나를 진짜 딸로 받아들여도 좋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신여진과의 교감 속에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은 여전히 속마음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신여진의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신여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힐끗 최명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어쩐 일이야? 그냥 얼굴 보러 온 건 아닐 거고. 신여진의 단호한 어조에 최명진은 가볍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구하나 씨에 대해 얘기 좀 하려고요. 신여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최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구하나, 무슨 문제라도 있나? 최명진은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가 될 건 없지만요. 그냥 좀 이상하더라고요. 유진이가 어릴 때 하던 습관들이 구하나 씨한테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요. 신여진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습관이 바뀌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그걸 가지고 의심하는 건 말이 안 돼. 최명진은 속으로 신여진의 반응을 살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형님이 구하나를 가짜 유진이로 만든 게 확실하네. 그렇게 아니라고 단호할 필요가 없지. 최명진은 마음속으로 신여진을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형님 말이 맞아요. 제가 괜히 의심했던 것 같네요. 신여진은 짧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 하지 마. 구하나는 내 딸로 받아들인 아이야. 불필요한 의심으로 그 아이를 힘들게 하면 안 돼. 최명진은 겉으로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괜히 예민했나 봐요. 그럼 제가 구하나 씨를 더 챙겨야겠네요. 그래도 형님 딸이니까요. 신여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최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왜 갑자기 구하나를 챙기겠다고 하는 건데? 최명진은 서둘러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형님 딸인데 제가 좀 더 신경 쓰는 게 당연하지요. 도와주고 싶을 뿐이에요.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최명진을 지켜보았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긴 꺼내지 말고 네가 말한 대로 행동해. 최명진은 신여진의 말에 짧게 대답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최명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이 정도로 가짜를 감싸는 걸 보면 뭔가 더 숨기는 게 분명해. 구하나라는 애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겠어. 최명지가 신여진과 나눈 이야기를 윤세영에게 전하자
윤세영은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엄마는 구하나가 진짜 유진이라고 믿는 척하는 거네. 엄마 말대로 가짜라면 이건 정말 재밌어지겠는데? 최명진은 소파에 앉아 윤세영을 바라보며 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실히 밝히기 전에 구하나가 스스로 무너질 기회를 만들어야 해. 그리고 언니가 얼마나 속을 썩는지도 보고 싶고. 윤세영은 최명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명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 구하나가 신여진의 딸 자리에 익숙해질수록 그걸 빼앗는 게 더 효과적일 테니까. 윤세영은 최명지의 음모에 동의하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불안감과 동시에 다가올 사건에 대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육원에 대한 기록들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전에 폐기되었다니. 이런 식이면 구하나 씨의 과거를 어떻게 찾지? 독백처럼 흘러나온 말이 사무실의 고요함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보육원 관련 조사를 진행했는데 추가로 알아낸 게 있습니다. 황진구는 고개를 들어 김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무슨 정보인가? 김 비서는 서류를 펼쳐 보여주며 보고했습니다. 보육원 원장 수녀가 과거 캐나다로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보입니다. 황진구는 곧바로 표정을 굳히며 대답했습니다. 캐나다? 어디로 갔는지 알 방법은 없어. 그 부분은 여전히 확인 중입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활동했던 지역과 그분과 교류했던 몇몇 신부님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진구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김 비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봐. 원장 수녀님이 구하나 씨 과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 수도 있어. 김 비서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황진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구하나 씨를 지키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과거를 밝혀야 해. 만약 이걸로 누군가 구하나 씨를 위협하려 든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몇 시간이 지나고 김 비서는 새롭게 알아낸 정보를 들고 다시 황진구의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캐나다에서 원장 수녀님과 교류했던 한 신부님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분이 수녀님과 친밀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황진구는 서둘러 자료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바로 연락해보자. 실마리가 될 수 있겠어. 황진구와 김 비서는 신부님에게 전화를 걸어 원장 수녀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원장 수녀님에 대해 묻고 싶으시다고요? 그분은 몇 년 전에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만 그 후로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구는 실망감을 숨기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계셨던 다른 지역이나 그분과 교류했던 사람에 대한 정보를 더 알 수 있을까요? 신부님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었던 건 몬트리올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군요. 죄송합니다. 통화를 마친 황진구는 김 비서를 돌아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몬트리올. 이제 조금씩 단서가 모이고 있어. 계속 알아보자. 황진구는 구하나와 은총이가 대화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구하나의 무릎에 앉아 장난감 인형을 손에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낡고 빛이 바랜 상태였지만 구하나는 소중히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총이가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이모, 이거 진짜 오래된 거야? 구하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거야. 버릴 수가 없더라. 황진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익숙한 듯한 인형의 모습이 그의 기억 속 무언가를 자극한 듯 했습니다. 황진구는 구하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하나 씨, 이 인형 어디서 받은 거예요? 구하나는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보육원에 가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오래된 물건이에요. 황진구는 그 인형이 구하나에게 굉장히 특별한 물건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은총이와 구하나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황진구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자료들을 뒤적이며 신여진과 관련된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한 장의 사진에서 익숙한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신여진의 딸 유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의 손에는 구하나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사진 밑에 적힌 메모를 읽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유진이가 생일 선물로 받은 멍멍이와 함께 1999년 황진구는 인형이 신여진이 유진이에게 선물했던 물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구하나 씨가 이 인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대체 뭐지? 유진이와의 관계가 있긴 한 건가? 황진구는 급히 김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김비서, 원장 수녀님 관련해서 캐나다에서 어떤 진전이 있는지 확인해줘. 이 인형과 관련된 이야기도 추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김비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현지 인맥을 통해 원장 수녀님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몬트리올 인근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다는 정보는 확인되었지만 아직 정확한 주소는 찾지 못했습니다.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비서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좋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건 단순히 구하나 씨의 과거를 조사하는 게 아니야.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 김비서는 곧바로 통화를 시작하며 캐나다에 있는 네트워크와 협력했습니다. 황진구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형이라는 작은 물건 구하나가 이렇게 커다란 단서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황진구는 신여진과의 통화를 통해 사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회장님, 유진이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인형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인형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신여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생일 선물로 준 거야. 유진이가 정말 좋아했던 인형이었지. 근데 왜? 황진구는 사실을 전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사를 하다 보니 발견한 정보입니다. 혹시 그 인형을 본 적이 있나요? 신여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유진이가 사라진 이후로는 본 적 없어. 갑자기 왜 그 인형이 생각났는지 모르겠네. 통화를 마친 황진구는 신여진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어. 늦은 저녁 구하나와 황진구는 신여진의 저택 정원에서 은총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노을빛이 스며들어 금빛으로 물들었고 서늘한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쳤습니다.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구하나를 향해 물었습니다. 구하나 씨, 혹시 어릴 적 기억이 많이 남아있나요? 구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은총이를 따라다녔지만 표정은 묵직한 그리움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어릴 적 기억이 많지는 않아요. 흐릿하게 남아있는 몇 가지 장면들이 다예요.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흐릿한 기억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구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바닷가에서 아빠랑 여행을 갔던 기억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구하나는 말을 멈추며 감정을 억누르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진구는 구하나의 슬픔을 느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힘든 기억이라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구하나 씨가 기억하는 작은 조각들이 구하나 씨에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구하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머물렀던 숙소도 기억이 나요. 벽에 파란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아빠가 바다는 어디서나 우릴 기다려준다고 하셨던 것도 기억나요. 구하나는 말끝을 흐리며 눈가를 살짝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아빠가 어떻게 된 건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황진구는 구하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다가 마음속에 섬뜩한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바닷가에서의 마지막 기억 유진이가 실종되었던 장소와 너무 닮아있다. 황진구는 말을 삼키며 구하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느라 애쓰는 구하나의 모습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그 기억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단서인 듯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갔던 바닷가가 어디인지 기억나시나요? 황진구의 물음에 구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바다였고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모래사장에서 아빠를 부르던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깨고 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워요. 황진구는 그녀의 말 속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바닷가에서의 여행, 마지막 기억, 모래사장의 장면들 모두 신여진이 말했던 유진이의 실종 당시 상황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급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기억은 분명히 구하나 씨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구하나 씨에게 큰 위안이 될 수도 있고요. 구하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로 번진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빠랑 행복했던 그날이 진짜로 제 기억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황진구는 그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이야기한 기억들은 단순히 아픈 과거의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유진이와 연결된 퍼즐의 일부였습니다. 황진구는 스스로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조각들을 이어붙이면 구하나 씨의 과거와 진짜 유진이의 이야기가 맞물릴 수도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늦은 밤, 황진구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주시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비서가 캐나다에서 어렵게 찾아낸 원장 수녀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가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망설이던 끝에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시죠? 황진구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성투어의 황진구라고 합니다. 수녀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구하나 씨를 기억하시나요? 수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구하나 물론 기억하지요. 제가 돌봤던 아이 중 한 명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요? 그 아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구하나 씨의 과거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구하나 씨에게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있고 그 단서가 필요합니다. 원장 수녀는 한숨을 쉬며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 참 많이 힘들었지요. 그 아이가 왜 그런 길을 걸어야 했는지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황진구는 원장 수녀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혹시 구하나 씨가 원래부터 구하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수녀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긴 정적 속에서 황진구는 긴장감을 느끼며 답을 기다렸습니다. 이야기를 전부 다 하기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진구는 수녀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녀님,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수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때 시간을 내서 직접 이야기 나누지요. 제가 필요한 자료들도 준비해 오겠습니다.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수녀는 짧게 기도를 올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진구 씨, 하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수녀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구하나 씨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진구는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섞인 감정의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자신을 다독이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카페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원장 수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이 성스러운 분위기를 더하며 그녀는 황진구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셨죠?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수녀는 인사를 건네며 황진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황진구는 가벼운 인사를 건네며 서둘러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녀님, 구하나 씨와 관련된 과거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던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원장 수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나와 두나, 그 두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왔던 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지요. 두 아이 모두 사고를 겪은 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들어왔습니다. 황진구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 사고는 어떤 사고였나요? 수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두 아이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구조됐습니다. 구하나는 바닷가 근처에서, 두나는 근처 마을에서 발견되었지요. 그런데 그날 두 아이의 신원이 혼동되었습니다. 구조되었을 때 이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기억이 희미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황진구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씨와 두나 씨가 신원을 바꾼 채 살아온 걸까요? 수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유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낯설어했지만 자신이 그 이름과 연결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었지요. 황진구는 충격을 받아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구하나와 신여진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구하나 씨가 진짜 유진이라면 회장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녀는 황진구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진구 씨, 하나도 회장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게 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황진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구하나가 진짜 유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전부 밝히는 데 따르는 위험과 부담이 한꺼번에 그를 짓눌렀습니다. 구하나 씨가 본인 이야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구하나는 강한 아이입니다. 진실을 직면하더라도 잘 이겨낼 겁니다. 황진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지 결정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구하나 씨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신중해야 해. 신여진의 사무실은 늘 그렇듯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지만 그날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황진구는 책상 앞에 앉아 신여진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신여진은 서류를 읽다 고개를 들고 황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 보니까 그냥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신여진은 특유의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황진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구하나 씨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여진은 잠시 눈살을 찌푸리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중요한 사실이라니?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자. 황진구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구하나 씨가 진짜 유진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순간 신여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원장 수녀님과의 대화를 통해 구하나 씨와 유진이가 같은 날 보육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의 혼란으로 두 사람의 신원이 뒤바뀌었고 구하나 씨가 진짜 유진이로 자랐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신여진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건 다 뭐야? 황진구는 책상 위에 서류와 사진 몇 장을 놓았습니다. 이건 유진이 씨가 어릴 때 가지고 다니던 인형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구하나 씨가 그 인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유진이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장 수녀님이 남긴 증언이 있습니다. 신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글자를 훑었지만 마음속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구야, 네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뿐이야? 신여진은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며 물었습니다. 황진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제 모든 조사 결과가 구하나 씨가 유진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장 수녀님의 증언도 분명합니다. 구하나 씨가 바로 회장님이 그토록 찾아왔던 따님입니다. 신여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던 그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가 진짜 유진이라니, 그 아이가 내 딸이라니.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신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아이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해?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구하나 씨가 받을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하나 씨에게 진실을 말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신여진은 황진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건 서두를 일이 아니야. 하지만 진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신여진은 손을 들어 눈가를 가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며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찾고 싶었는지 네가 어떻게 알겠니? 황진구는 신여진의 슬픔과 기쁨이 섞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신여진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딸과 재회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자신도 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신여진은 눈물을 닦고 황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구야, 준비하자. 내 딸과 다시 만날 준비를 해야겠다. 황진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